3월 4일 수업 정리입니다. 제곱근과 실수를 배웠습니다. 자, 일단 제곱근과 실수란 어떤 것이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곱근은 무엇이고 표현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좀 알아봅시다.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A의 제곱근 자체를 요 X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맞지? 그러면 A의 제곱근이라는 어떤 수를 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거 알겠니? 자, A의 제곱근 자체를 뭘로 놓는다? X로 놔. 그 다음에 그 X를 제곱을 시켜. 그랬을 때 요 앞에 있었던 요 A가 나오는 바로 그 X를 뭐라고 한다?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A의 제곱근의 뜻입니다. 이해됐죠? 뜻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A의 제곱근을 알았어요, 우리가.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보자. 이거지. 자,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만약에 이게 1이 나왔다. 그러면 그 x는 일단 두 개이다. 그런데 제곱해서 1이 되는 거는 1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2였다. 그러면 물론 마찬가지로 그 x는 역시 두 개예요. 그런데 제곱해서 2 되는 거 잘 못 구해요, 우리가.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어떤 게 있는데 그 녀석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자, 그 x를 구하는 조건이 그 2를 바로 그대로 사용하고 이쪽으로 알겠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기호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제곱은 뭐로 바뀐다? 루트로 바뀐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던 이 수는 어떻게 된다? 루트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자, 정리. 자, 어떤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A가 나오는데 근데 제곱을 해서 A가 나왔으니까 A는 0 이상이야. 그치? 그럼 그때 X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X는 일단 두 개. 근데 A가 뭔지 모르니까 이 제곱이 뭐로 바뀐다고? 루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A가 어떻게 된다고? 그냥 루트 안으로 온다고. 이해됐습니까? 됐죠? 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다? A의 제곱근이다. 즉 A의 제곱근 하면은 그 X를 어떻게 다음과 같이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X를 어떻게 푼다? 자, X를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후에 이 제곱은 어떻게 루트가 되고 여기 써있던 A는 루트 안으로 넣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식 자체가 다음으로 연결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나머지는 쭉 읽어봅시다. 자, 지저분한 거 지우고. 자,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함수 두 개가 있고 그 절대값 순서로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 그러면 루트 a라는 표현에서 a라는 거는 0 이상이 돼야 되고 루트 a라는 거 자체도 0 이상이 되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무튼 0의 제곱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의 제곱근은 여기가 0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가. 맞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음수의 제곱근이니까 그 음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된다. 근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그 x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지. 그런 말이야 이건. 됐니?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제곱근을 나타내는 그 기호는 루트라고 하는데, 뿌리 이거라고 해서 근호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제곱근, 또 다른 말로 루트로 읽는다. 자, 기호는 하나인데 읽는 게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맞지? 자, 루트를 읽는 방법 세 가지.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호, 제곱근, 루트. 이렇게. 자, 밑으로 한번 봅시다. 또 양수 A의 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럼 양의 제곱근은 뭐야 말하자면? 자, 양수 A의 제곱근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그렇지? 양수, 음수. 근데 양인 거를 뭐라고 한다? 양의 제곱근. 음인 거를 뭐라고 한다? 음의 제곱근. 되나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양수 A의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 그거를 뭐로 놓는다? x로 놓읍시다. 그럼 그 x의 제곱이 양수 A가 나오도록 x를 정해주면 되는데, 그 풀이는 다음과 같다. 됐어요? 이 제곱은 뭐로 바뀐다고? 루트로 바뀌고, 이 A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안으로 온다고. 이해됐나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그때 요거 양수는 뭐라고? 자, A의 양의 제곱근이다. 그치? 마이너스 루트 A는 뭐다? A의 음의 제곱근이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A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그치? 자, 다시 한번.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다? 두 개다. 그 중에 하나는 양의 제곱근, 나머지 하나는 음의 제곱근. 됐나요? 양의 제곱근이든 음의 제곱근이든 어쨌든 제곱근을 한번 제곱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루트 안에 있는 양수 A가 나오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지? 정리는 각자 잘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다.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제곱근은 몇 개? 두 개. 제곱근 A는 뭐야? 한 개. 근데 제곱근 A는 뭐라 했죠? 양의 제곱근이 제곱근 A야. 말하자면. 됐나요? 그러니까 이미 A의 제곱근 속에 제곱근 A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A의 제곱근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인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앤 루트 A가 결국 뭐다? A의 양의 제곱근인데, 그걸 달리 얘기하면 제곱근 A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 루트 A죠. 이 제곱근을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 루트라고 읽는다 그랬잖아. 그렇게 연결했을 뿐이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곱근이 무엇이다를 알았으니까 제곱근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질.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 자, 근데 제곱근은 그냥 제곱근이 아니라 어떤 양수 뭐의 제곱근이야? A의 제곱근이다. 보통 이제 이런 문맥에서 쓰거든요. 알겠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양수 A의 제곱근 자체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하자 그랬어요? 얘를 요거를 x로 놓자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 그 x를 이제 제곱을 했을 때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죠? 그럼 그 x를 어떻게 하고 그랬어? x는 두 개야.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 두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쓰고, 뭔지 모르니까 일단 루트 쓰고, 이 주어져 있던 요 a를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요 안에다 넣기로 한 거잖아. 만약까지. 그러니까 다 들어 맞는단 말이야. 자, 그럼 어쨌든 여기로부터 어떤 기호가 나오냐면 루트 A라는 기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 루트 A는 뭐야? 뿌리가. 요 X 아니야, X. 양수 A의 제곱근 중 하나잖아. 양수인 하나잖아. 그지? 그럼 걔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아니, 제곱해갖고 A가 나오는 것 중 하나를
다시 제곱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왔다. 그냥 그 말이야. 됐니? 그 다음에 얘는 뭐야? A의 음의 제곱근이잖아. 제곱해서 A가 나오는 음수. 그거를 제곱했대. 그럼 뭐 나와야 돼? A 나와야지.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정리가 참 중요한데, 자,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어이구 근데 자,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제곱을 해갖고 A가 되는 녀석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걔를 제곱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A가 나왔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그쵸? 어, 필기하고 싶은 사람은 멈춰놓고 이렇게 필기하면 됩니다. 지울게. 자, 이렇게 했어. 자, 두 번째. 근데 얘는 좀 다르네. 비슷한 형태인데, 제곱의 위치가 얘는 바깥이고 얘는 안쪽이야. 루트 바깥이고 루트 안쪽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봐.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그 루트 바깥에서 이렇게 제곱을 하는 것이고, 얘는 어때?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가 제곱되는 거야. 이해됐죠? 뭔가 차이가 있겠지. 맞죠? 자, 그냥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어떻게 되지? 루트 만약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라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방금 얘랑 의미가 똑같으니까 a가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도 돼요. 그치?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볼게. 이제 이게 된다는 건 알았는데,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루트 속에 2의 제곱이 있다. 그럼 얘는 뭐예요? 2라고 금방 알 수가 있어. 맞니?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인데 루트 속에 마이너스 2라는 수가 제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야. 알겠니? 그럼 만약 우리가 이거를 착각을 해서 이렇게 없앴다고 쳐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맞는 소리냐 이거지. 맞는 거야? 아니지. 얘는 2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2가 나오려면 어떻게 주면 돼? 절대값 붙여주면 얘가 2가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따로 정리한 거야.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따로 정리.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수가 돼 있을 때는 A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A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모든 어떤 수를 루트 안에서 제곱을 해버리면 이 자체가 어쨌든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루트랑 제곱을 이렇게 지우면 어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우는 조건으로 뭘 해주면 되냐? 그 요 A의 부호를 지금 모르다 보니까 부호를 없애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됐니? 됐어? 음.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첫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하면 일단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루트까지 없어져서 그냥 a가 나오고, 근데 이제 루트 안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a의 제곱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특별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나오는데 절대값을 붙여서 어찌됐건 그 값을 양수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맞지? 일단 이렇게 좀 받아들이세요. 이해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해진 거예요.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럼 A가 양수 또는 0일 때는 절대값은 절대값 없이 그대로 해석되는 것이고, 만약 A가 음수였다면 음수의 부호를 바꿔서 양수로 만들어 줘야 절대값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루트, 자, 안쪽에 이제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보자마자 제곱과 루트를 없애는 조건으로 절대값 a-2 자체를 이렇게 넣어. 맞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있는 그대로 얘를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주어져 있는 거에 부호를 통째로 바꿔서 해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근데 조건이 달라요. a-2가 0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거 반대, a-2가 음수라면 그 음수의 부호를 이렇게 달아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어때? a가 2 이상일 때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맞지? a가 2보다 작을 때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암기하세요. 자, 방금 제곱근의 성질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쪽으로 살펴보고 나서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1, 4, 9, 16, 25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제곱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곱되어 있는 수. 됐지? 근데 근호가 뭐예요? 이 루트 기호를 근호라고 하는데, 맞죠? 그 안의 수가 제곱수이면 근호 없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다면 그 얘기는 루트 안에 자연수의 제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쪽에 제곱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절대값을 씌우는 건데 자연수니까 절대값 없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그럼 뭘 니네들이 기억해두면 좋으냐면, 루트 속의 자연수의 제곱은 그 제곱된 자연수 자체이다. 이렇게 암기해두세요.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얘기하면 모든 자연수는 근호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3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루트를 써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 3의 제곱을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3을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중요해 이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봅시다. 자, 3을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거꾸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고. 그럼 요거는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살피겠습니다. 자, 제곱근이라는 것은 일단 요 정사각형에서 넓이를 할 때 한 변의 길이를 이제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거를 이제 몰랐다. 그럼 x라고 하면 x의 제곱이 넓이 a가 되니까, 넓이니까 이거는 이제 0보다 크겠죠. 넓이니까. 그럼 그 x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식에 의해서 두 개가 있을 텐데 루트 a라는 수로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그 이거 뭐야? a는 x는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라고 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호를 이렇게 없애준다. 그래서 결국 x가 a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됐죠? 그럼 이 과정을 알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가 b일 경우에는 루트 b다. 이렇게 바로 연결 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 a랑 b, 자, 넓이가 어디가 더 커요? b 쪽이 더 크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이제 닮음도형이다 보니까, 닮음 이제 나중에 배웠는데, 이제 비슷하게 생긴 도형이다 보니까 넓이의 차이가 이제 생기면
길이의 차이도 발생하는데 그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B가 더 길어야 넓이도 더 크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이해한 후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3과 2를 비교할 거야. 그럼 얘가 큰 거 맞죠? 그러면 루트 속에 3이 제곱이 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루트 속에 2가 제곱돼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맞지? 그럼 이거는 왼쪽으로 클 텐데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돼요? 9가 되죠. 얘가 4가 되죠. 그럼 안에 것도 어떻게 되냐면 9, 4. 자, 9 쪽으로 더 크게 됩니다. 맞죠? 됐어? 그러니까 이 자연수의 비교처럼 그 루트끼리 비교할 때는 이 루트 형태로 바꿔서 그 안을 비교해서 이 제곱근의 대소 관계 역시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옆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개를 비교해라.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이 A를 근호 형태로 바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A를 근호 형태로 바꾸면 여기서 A 제곱과 뭐를 비교하면 돼요? B를 비교하면 된다. 이랬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죠, 이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근호가 있고 하나는 없어. 비교하려면 자, 근호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근호가 공통이 됐으니까 근호 없이 비교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문제는 각자 좀 풀어보면 되고,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곱근과 이제 실수라는 거는 이제 배우기 위해서 제곱근을 배우는 건데, 자, 무리수라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 중에 유리수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유리수는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었다? 유한소수가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순환소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맞지? 그래서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유리수였다. 이렇게 이게 2학년 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수는 자연수와 이제 자연수의 부호를 바꾼 음의 정수와 부호와 상관없는 0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러한 유리수가 아닌 새로운 수를 모두 무리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실수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유리수와 이제 새롭게 배울 무리수를 한 번에 실수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제 유리수는 무리수랑 전혀 다른 수니까 유리수의 조건만 알면 무리수를 정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유리수의 성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유한소수 즉 분수로 표현이 불가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 그럼 봐. 유한소수가 아니니까 일단 무한소수. 맞죠? 그리고 순환하지 않아야 되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무리수의 예가 루트 2 이런 거. 루트 3. 그죠? 루트 4는 어때? 이게 제곱수다 보니까 얘는 2잖아. 그치? 이건 빠진다는 거죠. 루트 5 무리수. 루트 6 무리수. 루트 7 무리수. 루트 8도 무리수. 루트 9는 어때? 제곱수니까 이건 빠진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여기 추가되는 게 이제 파이 같은 원주율,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서 파이, 이거를 무리수의 예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옆에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인데, 이제 근호가 있다 해서 얘를 무리수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왜? 방금 전에 근호 안의 제곱수는 그 제곱수이다. 근호 안에 자연수가 제곱되어 있으면 그 자연수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근호 없이도 표현 가능한 수, 즉 정수니까 유리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됐니? 자, 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그죠? 잠깐 끊어갈게. 자, 개념 마지막. 실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자, 지금 보면 일단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 실수라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일단 크게 이제 유리수, 그 다음에 무리수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럼 유리수에는 뭐가 있었죠? 유리수에는 일단 정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야? 소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유한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환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리수는 그런 거 이외의 수, 그 유리수가 아닌 뭐예요? 지금 이제 실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실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러면 수직선에 표현한다. 그럼 수직선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거 말하죠. 이 직선을 수직선이라 하는데, 여기 잘 봐요.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점을 하나 찍었어. 그럼 걔는 0이야. 또 하나 점을 찍었어. 1이야. 또 하나 점을 찍었어. 2야. 점을 찍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규칙이 파악되잖아요. 그렇지? 두 번째, 여기 딱 정중앙을 찍었어. 그럼 뭐야? 0.5. 이쪽 왼쪽을 찍으면은 마이너스 0.5. 이렇게 이제 규칙이 파악되잖아요. 그렇지? 맞지? 여기 정중앙을 찍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 1.5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직선 위에 점을 찍으니까 그게 하나의 수가 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점들로 이루어진 직선. 근데 점은 수란 말이야. 그치? 점으로 이제 직선이 되는데 이 점이 이제 수였다는 거지. 그래서 수 직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수 속에 무리수가 이제 들어있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개념을 익혔는데, 그럼 무리수를 어떻게 이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지. 맞죠? 그거를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건 이제 지울게요. 무리수를 이제 새롭게 배웠기 때문에 무리수를 한번 표현해 보자. 자, 보통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빗변을 하나 그어요. 그럼 빗변의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x로 이렇게 놓을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냐면 x의 제곱,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값과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의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x는 양수잖아, 그치? 그래서 그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양수인 루트 2만을 고른다. 이렇게 해서 이제 x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도형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거를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네, 두 번째,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쳐. 한 변의 길이가 1이에요, 이번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대각선을 그을 거야,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방금 전처럼 구하면 얘가 이제 x인데 이 x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 2잖아, 그치? 2의 제곱과 이거 1이잖아요. 1의 제곱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여기에서의 이제 x는 뭐라고 볼 수 있어? 마찬가지로 루트 한 다음에 2의 제곱과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대각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1 그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라. 혹시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하고 가로 3의 제곱 세로 1의 제곱을 루트 안에서 더하면 그게 대각선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이 각각이 뭐예요? 무리수죠? 그다음 얘도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이건 뭐지? 무리수란 말이겠지. 얘도 구해놓고 보니까 무리수야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리수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로 예,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둡시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오면 깨끗하게 여기서 보면 이제 얘네들을 우선 지우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좌표가 0인데 이 길이가 어때? 여기 1이다 보니까 이 길이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으로서 2가 나온 거야. 이해됐죠? 루트 2가. 그래서 루트 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컴퍼스를 찍고 이렇게 해서 연필을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반원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게 중심이고 이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이렇게. 반지름. 맞아요? 반지름.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 점도 어쨌든 이 수직선 위의 점이니까 수야. 그럼 얘를 원래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0이라는 시작점에서 오른쪽으로 하자.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 길이만큼. 루트만큼 같다. 그래서 루트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알겠니? 근데 반대로 가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이제 왼쪽으로 갔다.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게 얼마만큼? 그 양은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수가 찍히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 수직선 위에서 무리수를 찍어보기. 수직선 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한번 찍어 본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니까 잘 익혀두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다 끝낸 거야. 자, 그 다음에 실수와 수직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실수와 수직선. 수직선은 수로 이루어진 직선인데 실수에는 뭐가 있다?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어. 유리수 표현할 수 있었고 무리수도 방금 전처럼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무리수로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콤퍼스로 수직선
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가로선에 어쨌든 이 원 운동을 통해서 점을 찍어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 어쨌든 실수에 대응하는 그 점, 즉 수들로 완전히 메울 수가 있다. 뭐를? 요 수직선은. 알지? 수직선은 실수로 완전하게 메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실수는 수직선 위에서 한 점이다. 이런 얘기고, 수직선 위에 한 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실수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지?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 한마디로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 즉 실수가 있고 무리수, 유리수, 실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실수 사이에는 반드시 어떠한 실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맞지? 그래서 실수로서 이 수직선 위에 점들을 꽉 채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유리수는 이렇게 보면 되고 무리수는 요 까만 점이라고 요 빨간 점이라고 보면 돼. 맞지? 막 섞여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게 중간중간 있잖아. 그것도 또 빨간색으로 막 칠하다가 또 틈이 또 있잖아. 그것도 파란색으로 막 칠하다가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냥 이해할 뿐입니다. 수직선은 유리수, 무리수로 온전히 메울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야? 어느 하나만으로는 메울 수가 없다. 두 개가 다 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 그러면 수직선에 서로 다른 만약에 수가 있다. 그럼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럼 뭐가 큰 거야? 이렇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만약에 A에서 B를 뺐다. 그러면 이거는 음수라고 정해버리면 되구나. 그치? 그치? 이 상황에서 B에서 A를 뺐다. 그러면 양수라고 하면 돼. 네? 그냥 이건 이렇게 정한 거야. 알겠어? 거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A가 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양수. 맞지? 같아. 서로 빼면 0이야. 차이가 없다. 근데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은 음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됐죠? 두 개가 같은 말이야,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배소 관계라는 것은 두 수를 이제 크기 비교할 때는 그 두 수를 일단 뺀 다음에 그 부호를 따져서 배소를 판단할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두 수의 대소 관계를 몰라서 한번 뺐어. 양수가 나왔어. 아, 앞에 게 컸구나. 이런 얘기. 뺐어. 근데 0이 나왔어. 아, 그럼 같았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뺐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아, 앞에 게 작았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제 봐. 요 의미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네? 근데 만약에 A가 더 크다. 그럼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됐죠? 그러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읽고 넘어가 볼게요. 음수, 영, 양수 이런 순서고, 맞지?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뭐 이건데 0이잖아, 그렇지? 두 개를 찍었어. A, B야. 자,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크다. 원점에서 멀다. 얘가 더 큰 거고, 음수에서는 어때? 절대값이 큰 녀석이 이거거든? 그게 작다라는 거야. 자, 공통점이 뭐가 있어? 오른쪽 게 크다. 이런 얘기. 이해됐니?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 절대값이 클수록 음수에서는 작고,
왜 절대값이 클수록 양수에서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요.